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철수의 친구, 이민석입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는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퇴직금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62세,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이자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넨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겁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날들,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던 밤들,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아껴왔던 세월들이 모두 이 통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철수는 통장을 가슴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였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회사가 없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영숙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다 받아왔어. 철수는 소파에 앉으며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는 통장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네. 35년 월급쟁이 인생의 끝이. 그래도 모은 적금이랑 예금 합치면 2억 5천은 돼.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걸로 우리 둘이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라도 크게 나가면 어떡하려고.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두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은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조금씩 깨먹으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도 남편을 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평소 쉽게 집에 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와 결혼한 뒤로는 더욱 발길이 뜸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준호도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래. 너희들은 잘 지냈고? 영숙이가 과일을 깎아내오며 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서요. 무슨 생각?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 카페 시장을 많이 조사했는데 괜찮은 입지에 제대로 된 컨셉으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페라니. 준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너 회사 그만두겠다는 거냐? 아니요, 처음엔 병행하려고요. 지은이가 주로 운영하고 저는 퇴근 후에 도와주면서요. 며느리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카페 운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요. 저희 동네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안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철수는 아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장비 구입하면 1억 5천 정도 들 것 같은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철수는 통장이 놓인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투자 형식으로요. 나중에 수익 나면 배당도 드리고요.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카페가 얼마나 망하는지 너도 알잖아. 어머니, 저희는 다른 카페들과 달라요. 확실한 컨셉이 있고 제가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다 짜놨고 수익 구조도 계산해 봤어요. 1년 안에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 후반, 한때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꿈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자신처럼 후회하며 살았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도와주마. 정말요? 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은이도 기뻐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여보, 우리 아들 믿어보자.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말려서 뭐 하나. 지금 몇 살인데 젊은 사람들 타령이야. 35살이면 다 큰 어른이지. 영숙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6개월만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침실에서 부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아들이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아들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카페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그래도 해봐야 알지. 나도 젊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잖아. 준호는 용기가 있어. 그럴 때 밀어줘야지. 영숙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며칠 후 철수는 준호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뽑힌 돈다발을 보며 철수는 다시 한번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래, 아버지는 네가 성공하는 것만 보면 돼. 네,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도 지분 있으시니까 나중에 배당 많이 드릴게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분,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도 사업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꼭 성공할 거야.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었지만 어딘가 쌀쌀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을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 계약이 완료됐고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는 기대에 차서 현장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시려면 다음 주에 오세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복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머뭇거렸지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바쁠 테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주 후 철수와 영숙이는 카페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지은이가 인테리어 업자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벽지 색상, 조명 위치, 테이블 배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넓네. 철수가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위치는 조금 애매했지만 분위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알아봤어요. 이 동네가 요즘 뜨는 곳이거든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벽면을 보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는 사진 같은 걸 걸면 어떨까? 아늑한 느낌을 주려면. 아, 저희는 미니멀한 콘셉트로 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거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지은이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더 잘 알겠지. 영숙이는 주방 쪽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냉장고, 각종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장비들을 보니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지은아, 이 기계들 다 필요한 거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머님, 카페는 장비가 생명이에요. 저렴한 거 쓰면 맛이 안 나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계약서? 사업자 등록이랑 카페 운영 관련 서류요. 저희 부부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명의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는 투자자시죠. 나중에 수익 배당 받으시면 돼요. 계약서 같은 건 없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가족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가족끼리도 다 문서로 하긴 하는데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영숙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철수는 몇 번 현장을 찾았지만 갈 때마다 지은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메뉴 구성, 직원 채용, 홍보 방법까지 준호는 거의 결정권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메뉴는 뭘로 할 거니? 철수가 물었을 때 지은이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원두 종류별로 5가지 커피, 그리고 수제 베이커리요. 저희는 고급 전문점 컨셉이에요. 가격이 좀 비싸지 않니? 아메리카노가 6,000원이네. 요즘 스페셜티 카페는 다 이 가격이에요. 저희는 원두 품질이 다르거든요. 지은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비싼 커피를 마실까 걱정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철수와 영숙이는 일찍부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꽃바구니를 준비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 앞에는 지은이 친구들이 보낸 화려한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꽃 가져오셨어요? 감사해요. 지은이가 받아들며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다른 화환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이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잠깐 와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잘 됐다. 힘내라.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금방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지은이는 카운터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들러리네. 뭐, 오늘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철수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만든 카페인데 왠지 모르게 외부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픈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카페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철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왜 오셨어요? 그냥 커피나 마시러 왔다. 손님 별로 없네. 평일 오후는 원래 좀 한산해요. 저녁이랑 주말에 사람 많아요. 지은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은 한 명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에 갔더니 손님이 거의 없더라.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입소문 나면 나아지겠지. 철수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전화로 말하긴 그렇고 집에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저녁, 준호와 지은이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니? 네.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도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인건비랑 재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요. 지은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달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매출은 400만 원, 지출은 700만 원,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벌써 적자야. 영숙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첫 달이라 그래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지은이가 변명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까지 합치면 이미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2천만 원이 더 든 것입니다.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니? 저희 카드로 긁었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버텨봐야죠. 몇 달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장만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시작인데 벌써 적자래. 아직 초반이야. 좀 더 지켜봐야지. 언제까지 지켜봐? 돈 다 날릴 때까지?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1억 5천만 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은 5명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일 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담긴 1억 5천만 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매달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카페를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손님이 4~5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아, 주말인데 손님이 이것밖에 안 오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다 이래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당연히 하고 있죠. 제가 매일 올리고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철수는 카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판이 너무 작았습니다. 골목 안쪽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간판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 아버님, 저희는 숨은 맛집 컨셉이에요. 간판이 크면 오히려 촌스러워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은 맛집 컨셉이라니? 손님이 없는데 무슨 숨은 맛집입니까? 카페 구석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은 한 명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억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가격을 좀 낮춰보는 건 어때? 6,000원짜리 커피는 이 동네에선 너무 비싸. 아버님, 저희는 프리미엄 카페예요. 가격 낮추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져요. 브랜드 이미지보다 손님이 먼저 아니냐?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니. 자신의 평생 저축이 걸린 일인데 걱정하지 말라니. 철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숙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애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간판도 키우고 가격도 낮추자는데 자기들 고집만 세워. 당신이 왜 자꾸 가서 간섭해? 돈 준 건 당신이지만 운영은 걔네들 하는 거잖아. 내 돈이 들어간 일인데 내가 의견을 내는 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애들이 싫어하잖아. 자꾸 그러면 관계만 나빠져. 영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쌓이는 적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철수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손님은 단 2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은이의 태도였습니다. 손님이 없자 카운터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대충, 테이블 정리도 대충이었습니다. 매장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철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손님 없을 때 청소라도 하면 어때? 지은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피곤해요. 아침부터 여기 있었다고요. 그래도 가게 일인데. 아버님은 자꾸 왜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카페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지은이가 손님 없을 때 그냥 놀고 있더라. 아버지, 지은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죠. 피곤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자꾸 가서 간섭하시면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나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아버지, 저희 믿고 기다려주세요. 아직 초반이잖아요. 초반이라는 말, 이미 몇 달째 듣고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이 거의 1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투자금 전부를 날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혼자 카페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주변 상권을 살펴봤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카페가 7개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호네 카페는 가장 안쪽에 위치했고 가격도 가장 비쌌습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철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확인했더라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지은이가 이미 계약을 해버렸고 자신은 돈만 된 투자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카페로 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도 적자예요. 300만 원 정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3개월 연속 적자면 거의 1천만 원이 날아간 거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카페들도 다 힘들대요. 철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계속 적자 보면서 갈 거냐? 일단 몇 달만 더 버텨봐요. 입소문이 나면 입소문이 언제나 손님도 없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압박하시면 더 힘들어요. 압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다. 이대로 가면 1억 5천이 다 날아간다고.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아버지, 저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일단 SNS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할인 이벤트도 해볼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입지가 잘못됐고 가격 정책도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엔 가게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정리요? 지은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 했는데 벌써 포기하시려고요? 포기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자는 거다. 이대로 가면 손실만 더 커진다고. 손실. 자꾸 돈 얘기만 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 안 하시고.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원망하듯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데 계속 압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돈이 계속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건데. 걔네들은 내가 압박한다고 생각해. 당신도 참. 돈 됐다고 자꾸 간섭하면 애들이 싫어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돈 다 날릴 때까지 기다려.
부부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투자자와 가족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졌습니다. 돈을 댔지만 권한은 없었고 의견을 내면 간섭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투자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 창밖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요?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적자는 계속 쌓여갔고 가족 간의 균열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누적 적자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누가 봐도 감시하러 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준호와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침 잘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준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통장 잔액이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200만 원, 직원 월급 12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3천만 원?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날렸는데 또 3천만 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허사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늘어날 거예요.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6개월 동안 뭐가 달라졌니? 손님은 여전히 없고 적자는 계속 쌓이고. 이번엔 달라요. 저희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지은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할인 쿠폰, 이벤트 등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어요. 아버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계속 돈만 더 잃게 될까요? 생각해보마. 어머니랑 상의해야 하니까.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추가 투자를 요청했어. 3천만 원. 순간 영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운영자금이 바닥났대.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또 돈을 달라고? 벌써 2천만 원 날렸는데?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당신 정신 차려요. 영숙이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1억 7천만 원 날렸어요. 거기다 3천만 원 더 주면 2억이에요. 2억. 우리 평생 모은 돈 중에 2억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거의 다 날리자는 거예요? 여보, 진정해. 일단 내 말 좀.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걱정돼. 근데 지금 포기하면 준호네가 정말 망하는 거야. 망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살 길부터 찾아야죠. 그게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들이라고 다 퍼주면 안 돼요. 당신 지금 아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영숙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아내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돈 한 푼도 안 돼요. 3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요? 적금 깬다고요? 아니면 집 담보로 대출 받을 거예요? 철수는 실제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설마 당신 집 담보 대출 생각했어요? 철수가 대답하지 않자 영숙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우리 집까지 걸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야. 카페가 정상화되면 갚을 수 있어. 정상화 6개월 동안 한 번도 정상화 안 됐는데? 언제 정상화돼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요? 당신 지금 우리 집까지 날려고 하잖아요. 날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야. 투자와 도박을 구분 못해요?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부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영숙이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영숙이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게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밤새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적금.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넣어온 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해약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창구 직원이 현금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카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카페에 있니? 아버지가 지금 갈게. 카페에 도착하자 준호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라. 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은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지은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3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너희가 해결해봐라.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적금 깼어?
철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알아. 그래도 할 거예요? 이미 했어.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1억 9천만 원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거기에 집값 3억을 합쳐도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철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고 돈도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더 들어갈 수도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해도 SNS 마케팅을 해도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밥을 차려주긴 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부부가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녁 사드리고 싶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로 말해. 아니에요. 뵙고 말씀드릴게요. 7시에 집 근처 식당에서 볼까요? 철수는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녁 먹자는데 같이 갈래? 나는 안 가요. 당신 혼자 가세요. 영숙이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준호와 지은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지은이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문을 닫기로 했어요.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언제? 다음 주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다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9천만 원. 그 돈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비라도 팔면 얼마 건지지 않겠니? 중고로 팔면 원가의 30%도 안 돼요. 기껏해야 500만 원 정도?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돌아오는 것이 고작 500만 원이라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철수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만하자.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억 9천만 원. 35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좋았어요. 운이 안 좋았다.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입지 선정, 비싼 가격 정책, 부실한 운영 관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운이 없었나 보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싸운들 돌아올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투자하셨으니까 리스크는 같이 지는 거 아니었나요? 지은이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뜻이냐? 저희도 실패했잖아요. 아버님만 손해본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손해본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자기 변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황당했습니다. 너희는 뭘 잃었니? 내 돈으로 사업했잖아. 저희 시간이랑 노력이요. 1년 동안 매일 카페에서 일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1억 9천만 원과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이의 그 한마디가 철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철수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됐다. 이제 그만하자. 철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취직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아니다. 그냥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작 6천만 원. 거기에 집값 3억을 합쳐도 3억 6천만 원. 두 사람이 20년을 살려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합니다. 병원비라도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영숙이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얘기했어요? 카페. 문 닫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 날렸어. 장비 팔아야 500만 원 건진데.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로 끝나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는데.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6천만 원으로 20년을 어떻게 살라고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라도 크게 나가면 그것도 금방 바닥나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내가 뭔가 일을 찾아볼게. 예순이 넘은 사람을 누가 써요? 경비, 청소, 그런 일 하시려고요? 영숙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영숙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에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위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억 9천만 원. 그 돈이 있었다면 부부가 소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적막한 노후와 식어버린 부부 관계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매일 출근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밥은 차려주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철수가 말을 걸어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네요.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단답형 대화만 오갔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 안에 담긴 실망과 원망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고 나서 2번 정도 전화가 왔지만 그마저도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철수는 며칠에 한 번씩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 조심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할 것입니다. 1억 9천만 원을 날리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아픈 것은 별개였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직접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서 이러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은 좀,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버지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건강하게 지내라.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버지, 아내에게 원망받는 남편,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퇴직하셨어요? 네.
2년 전에요. 저는 올해 퇴직했습니다.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갈 데가 없네요. 집에만 있으면 마누라가 싫어하고. 철수는 공감이 갔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영숙이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는 것보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요? 글쎄요. 연락이 뜸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요.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죠 뭐.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네 집에 다녀왔어. 영숙이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더라.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당연하죠. 아버지 돈 1억 9천만 원 날리게 했는데 무슨 낯으로 봐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예요? 부모 노후 자금 날려먹고도 자식이면 다 용서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애들 신경 끄세요. 우리나 잘 살아야죠. 영숙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영숙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주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국 맛있네. 철수가 억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영숙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미안하다고 우리 노후가 보장돼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 이제 지겨워요. 영숙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등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날마다 공원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이의 차가운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따금 아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다들 갈 곳이 없어 공원을 배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회사 동료였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아,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페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김 부장의 질문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안 됐네요. 김 부장의 표정에 동정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럼 이만.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박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쓸모없는 노인,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영숙이는 안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와는 전화 통화조차 없었습니다. 철수는 명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영숙이가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봤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온다고 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온다는 말에 철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철수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손에 과일 상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내요.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데 구했으면 좋겠다. 네. 대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반찬만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이 영숙이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지은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영숙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기분 좀 푸세요. 기분을 어떻게 풀어?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는데?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가 드디어 쌓여있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도 뭐, 저희도 힘들다고. 너희가 뭐가 힘들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카페 실패해서 힘들어요. 1년 동안 매일 일했는데 다 날렸잖아요. 지은이가 맞섰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 시간이랑 우리 1억 9천만 원이 같아? 그게 같은 거야? 투자였잖아요.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또 그 소리. 투자.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네 장난감 삼아 날린 주제에. 영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면 뭐해. 결과가 이 꼴인데.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명절인데. 진정해? 당신도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영숙이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그렇게 말렸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아들 말만 듣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영숙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언제? 네가 지금 35살이야. 10년 뒤 45살에 갚을 거야? 20년 뒤 55살에? 그때 우리는 80이 넘어. 그래도 책임지겠다니까요. 책임을 어떻게 져? 말로만 책임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만 욕하시면 안 되죠? 투자하신 건 아버님 결정이었잖아요.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도 같이 지셔야죠. 지은이의 말에 식탁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1억 9천만 원 준 게 우리 잘못이야? 자식 도와주려던 부모 마음이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영숙이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이는 뿌리쳤습니다. 너도 나가! 니네 둘 다 나가라고! 어머니,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영숙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철수와 준호,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갈게요. 준호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에서 영숙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우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철수의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5년을 일했어. 주말도 없이.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못했어. 남들보다 월급도 적었어. 그래도 참았어. 가족을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본 적 없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어.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어. 차 바꾸고 싶어도 참았어. 철수는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야. 1억 9천만 원이. 그게 우리 남은 인생 전부였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가 붉게 부은 눈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강한 척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천천히 다가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지만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차례상에 놓였던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식과의 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30년 부부.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철수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철수는 구청에서 나온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월 50만 원을 받고 공원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조끼를 입고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하는 일치고는 고되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았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를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습니다. 영숙이도 마트에서 계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월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버는 돈은 합쳐서 월 13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늘 허리 안 아파?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공원 청소를 하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낫네. 파스 붙이니까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병원비 아까워. 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출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국가 무료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 꼭 받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의료비만 늘어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800만 원. 카페에 쏟아부은 후 남은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집값 3억을 합치면 총 3억 5,800만 원. 두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65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일해서 버는 돈을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큰 병만 안 걸리면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은 인생이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카트를 밀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였습니다.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아들을 불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준호가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도 철수를 봤습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준호 봤어. 그래? 인사만 하고 말았어.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는 옆에서 이미 잠들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야 했고, 사업 계획을 꼼꼼히 봤어야 했고,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탁자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써놓은 장보기 목록이었습니다. 계란, 두부, 김치, 대파, 전부 저렴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자주 먹고 과일도 사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아껴야 했습니다. 철수는 메모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꿨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저렴한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고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아픈 것을 참고, 하지만 원망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까요? 며느리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할까요? 이제는 그마저도 지쳤습니다.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 응, 너는? 화장실 가려고. 영숙이가 철수 옆에 잠시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그래도 후회하지. 매일.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후회해.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혼자 잘못도 아니야.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는 당신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고,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이제와 어쩌겠어. 이게 우리 인생인데.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철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1억 9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철수는 공원으로 나갈 것이고 영숙이는 마트로 출근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저렴한 식사를 함께 먹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춥다. 들어가자. 영숙이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철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영숙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철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남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꿈꿨던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아직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욕심 대신 남은 것은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기대 대신 남은 것은 담담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수와 영숙이의 노후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